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규정하고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8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2명입니다. 이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28명인데 1명 빼곤 모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들로 인한 이른바 N차 감염입니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경기 남부와 북부 가릴 것 없이 3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전파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체 신도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즉각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당국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선 정규 모임 외 소모임이 금지되고 식사 제공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한 교회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학예 수련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 교회의 정규 예배를 포함해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만약 교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일체를 교회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5일 수련회를 열어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는 이번 행사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경기도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장은 물론 실내에서도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번화가, 거리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된 데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외에선 집회 등을 제외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마스크를 쓴 상인들과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턱에 차고 귀에 걸기도 하고 아예 마스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쓰세요? 아니, 차에 두는 거 없어. 마스크 왜 안 쓰세요? 마스크 없으세요? 깜빡하셨어요? 어디 방문한다든지 네. 엘리베이터 탄다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쓰는데 야외들은 방역다고 들었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면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손님들이 기분 상할까 봐 이내 삼키곤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좀 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굴뚝 같은데 저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손님들이 꼭 썼으면 하죠.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실내는 어떨까? 대형 카페를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의자를 줄이고 테이블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매장 역시 손님들은 주문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의 한 카페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8일 경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도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 시 즉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벌금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닷새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83개의 병상 가운데 499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85.6%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 치료용 병상을 갖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의 병상 가동률은 61.8%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중환자 치료 병상은 14%, 경증 환자 치료 병상은 38%가 남아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면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합니다. 경기도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공공의료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돼 왔으며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건강국에 편입돼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의료과는 경기도 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시설의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시설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입니다.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과 사설 못지않은 시설 덕분인데요. 그런데 건축비와 운영비 부담, 거기에 사설 산후조리원의 반발 등을 의식해 지자체들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포천에 들어선다고 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포천시 보건소 정현호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정연호입니다. 네, 경기 북부 거점 산후조리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산후조리원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우리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도움과 책임을 지겠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예비 부모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여주시의 경우 2주간 계시는데 16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또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50% 각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여러 부분의 그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포천시에 청송공원이 있는 그 산 아래에 멋지고 넓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또 건물 중심에는 중정을 품고 있어서 공원같이 만들고 1층은 젊은 사람들의 그 취향을 반영해서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고 2층은 아주 멋진 호텔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화려함을 갖추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 누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완공 시기는 올 10월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 11월쯤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은 경기 북부, 그러니까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이쪽에 계신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서 걱정이고 나만 안 갈 수도 없었던 산후조리원이 공공시설로 들어선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오르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멋지게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있었던 배달 주문 서비스 업체의 수수료 인상 논란 기억하시는지요? 이 일을 계기로 공공 배달 앱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현재 전국 지자체가 배달 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 배달의 민족 앱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는 데 쓰는 광고비, 그리고 주문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로만 월 150만 원가량을 지출합니다. 버는 돈보다 배달 앱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배달 이용 고객의 90%가 거의 주문이 배달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요기요 등 3사가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강 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공공 배달앱인 배달앱 명수를 출시했습니다. 배달앱 명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은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음식값을 지불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각 자치단체가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건 뭐 돈 벌자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민간 배달앱 못지않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양주시는 SFTS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에 의해 감염됩니다. 특히 감염자 중 50대 이상의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 등산이나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야외 활동 후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로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치됐던 동두천 재생병원이 재창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대순진리회로부터 동두천 재생병원 공사 재착공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재착공식은 오는 25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부터 대순진리회 측에 동두천 재생병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홀몸 노인 등 사회와 고립된 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조사와 지원, 예방과 민간 부분의 참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한 기준 등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기본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도는 기본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에는 영구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7가지로 구분된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27개 업체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고 홍보 지원과 점포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